늦가을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졌다. 볕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차가웠다. 65년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고 6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 젊음은 뜨겁게 타올랐고 중년은 묵묵히 짊어졌고 이제는 노년,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다. 은퇴하고 나서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텅 빈 시간과 묘한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아들 민준이와 연락이 뜸했고 딸 지혜는 시댁 문제로 바빴다. 그나마 며느리 수현이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어줘서 고마웠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래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저 아래 아파트 단지에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사람들은 바쁜 표정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낡은 짐을 짊어진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조심스럽게 시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 조금씩 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했지만 횟수가 늘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했지만 쉽사리 입에 담아지지 않았다. 민준이는 내가 챙겨주면 칭얼거린다는 투로 툴툴거리는 아이처럼 느껴졌다. 물론 겉으로는 훈훈한 아들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냉정함과 계산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나는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민준이와 지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희미해지고 꿈은 덧없이 사라졌다. 아버지, 뭐 보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딸 지혜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덮었다. 지혜는 며느리 수현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다. 그냥 옛날 사진들 좀 보고 있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혜는 내 옆에 앉아 사진첩을 넘겨보았다. 아버지, 젊으셨네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좀 다르군. 나는 짧게 대답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수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수연은 나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요즘 통 기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걱정할 건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갔다. 은행 직원이 내 계좌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은행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해킹된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은행에 도착하자 직원은 나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다. 직원은 내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고객님, 최근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여러 번 인출되었습니다. 출금 계좌는 저희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입니다. 나는 직원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 그것도 거액이 나갔다. 누가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인출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된 계좌의 명의가 박민준입니다. 직원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이가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왜? 무슨 이유로? 아들이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은행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끔찍했다. 머릿속에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닿지 않았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민준이의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의 집은 고급 아파트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답게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경비실에 문의했다. 저기요, 박민준 씨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 씨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세요. 경비원의 말에 나는 망연자실했다. 민준이가 해외 출장 중이라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나는 다시 전화로 민준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아버지가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 그 돈.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빌린 겁니다. 빌렸다고?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내 사업 자금으로 쓴 거라고?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오해 마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 아버지께 갚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변명하듯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어? 내가 동의도 없이? 나는 쏘아붙였다.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민준이와 통화를 마친 후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슬픔을 느꼈다. 나의 아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혜와 수현에게 민준이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위로했다. 수현은 민준이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수현은 나에게 민준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민준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급한 대로 다른 방법을 찾다가 내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 민준 씨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수현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민준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다.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당장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돈을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내 계좌에 돈을 돌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돈을 빌린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침해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조차 없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준이의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변호사는 민준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망설였다.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를 벌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민준이에게 찾아갔다. 그는 창피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렴. 민준이는 조용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속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침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버지의 노고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는 앞으로 아버지께 더 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일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준이에게 그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업의 내용,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의 사업 계획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민준이의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 개발 사업이었다. 사업의 잠재력은 높았지만 위험도 컸다. 그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장 경쟁도 치열했다. 나는 민준이의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민준아, 내 사업은 잠재력이 높지만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사업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사업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민준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민준이는 나의 조언을 새겨들었다. 나는 민준이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물론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민준아, 나는 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준이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말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을 되찾고 성숙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나는 민준이의 성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격려하며 그의 성장을 도왔다. 어느 날 민준이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아파트 거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생각했다. 젊음은 뜨겁게 타올랐고 중년은 묵묵히 짊어졌고 이제는 노년,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아들과의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화해하고 그의 성공을 도왔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끈기를 가지고 극복했다. 나는 이제 쓸쓸하지만 단단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딸 지혜와 며느리 수현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는 가야겠구나.